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유미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부터요, 중졸 기본서에 대한 내용을 저하고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좀 학생마다 느끼시는 부분이 다르겠지만 분량이 좀 많을 수 있으니까 본인 그 스케줄에 맞게 잘 계획하셔가지고 1강부터 여러분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1강부터 1학년 과정이 이제 나오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1학년 과정에 나오는 내용 같은 경우에는 초등 과정에서 나오는 내용이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익숙하게 조금 학습하실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는요, 자, 우리 1학년 과정에 나오는 첫 번째 단원인 자연수 단원부터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교재에 그 자연수 단원을 펴보시면 1학년 때 배우셨던, 1학년이 아니라 초등학교 때 배우셨던 그 과정에서 배우셨던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반가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이 단원에서 저희가 핵심적으로 봐야 할 부분은 약수와 배수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 약수, 배수는 초등학교 때 약수 구하거나 배수 구하는 것, 혹은 공배수, 공약수 구하는 것까지는 다 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복습한다라는 느낌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처음으로 나오는 소인수 분해에 대한 내용도 같이 보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 소인수 분해는 처음 나오는 이제 내용이긴 한데 매번 이제 기출에 좀 자주 등장하는 그러한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 집중하셔서 잘 개념 학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단원에 나오는 자연수부터, 큰 단원 자연수부터 보실 건데요. 그 중에 소인수 분해 먼저 하도록 할게요. 자, 근데 소인수 분해를 하기 전에는 그 거듭제곱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자, 거듭제곱이 무엇인지부터 같이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우리가 덧셈을 하실 때요, 3을 5번을 더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 자, 이런 식으로 같은 수를 여러 번 더할 때, 지금은 5번 더했지만 10번 또 15번 더할 때 이걸 일일이 나열하기가 너무 번거롭기 때문에 간단한 기호를 통해서 정리를 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곱셈에 대한 기호죠. 자, 3을 5번 더했을 때에는 3 곱하기 5라고 해서 이 곱셈 기호를 나타내서 간단하게 정리를 했었죠. 그럼 똑같은 3을 7번 더했을 때에는 3 곱하기 7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했었어요. 자, 그러면 곱하기를 여러 번 할 때에는 어떤 식으로 간단히 하면 좋을까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덧셈이 아니라 곱셈을 하는 거죠. 똑같은 3이라고 하는 숫자를 5번 이렇게 곱할 건데 이렇게 5번을 다 쓰기가 너무 번거롭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얘를 간단히 정리를 해줄 거냐면요. 3에 5번 곱했죠. 그 5번이라고 하는 숫자를 여기 오른쪽 위에 조그맣게 5라고 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읽는 방법은요, 어떻게 되냐면 3에 5제곱이라고 읽습니다. 3의 5제곱이라고 읽고요. 자, 뜻은 3을 5번 곱했다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3, 어떤 숫자를 곱했느냐라고 하는 예를 밑이라고 하는 용어를 가지고 나타낼 거고요. 여기 위에 있는 이 숫자, 몇 번 곱했느냐를 나타내는 이 숫자를 지수라고 할 겁니다. 자, 용어 여러분 책에 같이 나와 있으니까 체크해 두시고요. 거듭제곱은 같은 수를 거듭해서 곱했을 때 그것을 바로 거듭제곱이라고 해요. 근데 같은 수를 여러 번 곱하면 쭉 쓰기가 불편하니까 어떤 식으로 간단히 쓸 건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기호를 학습하셔야 돼요. 자, 하나 더 예를 들어볼게요. 이번에는 3을 7번을 곱해 볼게요. 네. 5, 6, 7번을 곱했는데 똑같은 걸 쓰기가 굉장히 번거롭죠. 그러면 얘를 어떻게 쓰냐면 3을 7번 곱했습니다 라고 하는 기호가 3에 여기다가 7제곱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밑은 여전히 3이고요. 지수는 7이 되겠죠. 3의 7제곱이라고 읽고 그러면 이것의 뜻이 무엇이냐면 3을 7번 곱했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를 간단히 나타내 볼 거예요. 그러면 2를 몇 번 곱했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자, 4번 곱했죠? 그럼 2의 4제곱이라고 나타내게 됩니다. 자, 2의 4제곱이라고 했을 때 밑은 2가 되고 지수가 4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를 4번 곱하면 실제적으로 얼마예요, 여러분? 2를 4번 곱했을 때 16이죠? 자, 16이라고 하는 숫자를 이렇게 거듭 제곱을 통해서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5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5는 그냥 딱 한 번만 쓰였을 때 한 번이 곱해졌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5라고 하는 것은 5의 1제곱과 같은 거예요. 자, 5의 1제곱. 자, 한 번만 곱한 것은 굳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1은 보통 생략해서 그냥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숫자를 여러 번 곱했을 때 그것을 거듭 제곱이라고 하고요. 간단하게 나타내는 방법 여러분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용어는 여러분 크게 용어에 너무 외우려고 신경 쓰지는 않으셔도 되는데 제가 앞으로 설명드릴 때 용어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기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를 미치라고 하고 위에 있는 작은 숫자를 지수라고 부릅니다. 뜻은요, 밑에 있는 숫자를 얼만큼 곱했느냐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같은 숫자만 곱했을 때가 해당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이런 식으로 계속 다른 숫자를 곱할 때에는 간단하게 거듭 제곱으로 나타낼 수는 없겠죠. 자, 그래서 이럴 때 말고 같은 숫자를 곱할 때에만 우리가 거듭 제곱을 사용을 해서 간단하게 표현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밑에 자연수라고 하는 것을 좀 보도록 할 건데요. 자연수는 어떤 수인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자, 숫자를 셀 때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1, 2, 3, 4라고 하는 숫자들이 이제 자연수인데, 자, 우리가 소인수 분해라는 걸 이 단어에 좀 집중해서 볼 건데, 소인수 분해를 하기 이전에 자연수가 어떤 수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조금 더 간단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거듭 제곱에 대한 내용 잘 정리를 해보시고요. 자, 자연수를 한번 쭉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연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알고 계신 것처럼 1, 2, 3, 4, 5, 6, 7, 8 자, 이런 애들을 자연수라고 해요. 그래서 끝이 없이 계속 이렇게 나갈 텐데, 자, 여기에서 여러분 자연수 밑에 소수라고 하는 내용 보이시나요? 2번에 소수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 부분 밑줄 치시고 중요하게 여러분 보셔야 되는 개념이에요. 자, 소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자연수 중에서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만 있는 수, 즉 약수가 2개뿐인 수를 우리가 소수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 그럼 어떤 애들이 소수인지는 1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1에 여러분 약수를 계산을 해보시면 돼요. 약수가 얼마냐면 1, 하나밖에 없죠. 자, 2의 약수는 얼마냐면요, 1과 2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뒤에 약수에 대한 내용이 나오기는 하지만 약수는 이미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과정에서 배우셨던 내용일 거예요. 자, 2의 약수 보시고요. 그 다음에 3의 약수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3의 약수는 1하고 3. 그쵸? 자, 이런 식으로 약수를 구해봤는데 1과 자기 자신 이렇게 2개만 나오는 수들을 소수라고 할 거예요. 3의 약수는 1과 3, 자기 자신 이렇게 2개만 나오죠. 자, 그 다음에 4의 약수를 한번 구해볼 건데요. 4의 약수는 1, 4 말고도 1, 2, 4 이렇게 3개가 나옵니다. 자, 1과 자기 자신 말고도 다른 약수가 등장을 하게 되면 얘는 소수가 아닌 거예요. 자, 5의 약수 마찬가지로 구해볼까요? 5의 약수는요, 1과 5, 자기 자신밖에 없어요. 이런 수들을 우리가 소수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 분수 소수할 때 뭐 0.232라고 하는 애를 소수라고 하잖아요. 이 소수하고는 의미가 조금 다른 소수예요. 자연수에서 말하는 소수는 이 소수점 찍어서 나타내는 수의 표현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만
책에는요, 여러분 1과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 수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그러한 소수들을 정리를 해볼 건데 제일 작은 소수가 바로 2부터 나와요. 그 다음이 3, 그 다음에 4는 소수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5, 그 다음 소수는 뭘까요, 여러분? 7, 그 다음에 9가 아니라, 왜냐면요, 여러분 9는 약수를 계산을 해보면 1과 9뿐만 아니라 1, 3, 9, 3이라는 약수가 또 나오기 때문에 소수로 적합한 수는 아니죠. 그래서 2, 3, 5, 7, 11, 13 쭉 해서 이런 아이들이 소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부터 쭉 나열이 되는 이 자연수 중에서 소수라고 하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냐면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뿐인 2, 3, 5, 7, 11, 13 이런 아이들을 소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것은요. 1은 소수가 아니죠. 1과 자기 자신 해서 약수가 딱 2개가 나와야 되는데 1은 약수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소수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 1과 자기 자신 말고 다른 것을 약수로 갖는 수, 이런 애들을 뭐라고 할 거냐면요. 소수가 아닌 합성수라고 할 거예요. 합성수라고 부를 거예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연수 1부터 쭉 나열이 되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자, 이런 자연수 중에서는요. 어떤 애들이 있냐면 소수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뿐인 수. 자, 그렇지 않은 애를 합성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자연수는 소수와 합성수로만 이루어져 있냐? 아니죠. 자, 소수도 합성수도 아닌 수 뭐가 있냐면 1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1은 소수도 합성수도 아니에요. 자, 1, 그 다음에 소수, 그 다음에 합성수로 자연수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소수라고 하는 개념을 조금 정확하게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하나 쭉 넘겨보시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소인수 분해라고 하는 것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소수 정리하시고요. 자, 우리가 소인수 분해라고 하는 그 뜻을 보시면 분해를 하는 거예요. 자연수를 분해를 하는 건데 소수인 인수로 분해를 할 거예요. 소인수라고 하는 소수인 인수. 자, 소수라고 하는 거 방금 배웠죠?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뿐인 2, 3, 5, 7 이런 아이들을 우리가 소수라고 하는데 어떤 자연수가 주어졌을 때 그 수를 이 소수의 곱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요. 자, 거기에는 책에는 교재에 여러분 28이라고 하는 자연수가 나왔죠. 그러면 28을 소수로 계속 나눠보는 거예요. 자, 28이라고 하는 애를 소수, 여러분 소수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소수는 2, 3, 5, 7, 11 이런 아이들을 소수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런 아이들로 계속 나눠주시는 건데요. 2로 나눌 거예요. 자, 이때 나눌 때에는 밑으로 여러분 내려가세요. 자, 이렇게 니은자 쓰시고요. 2로 나누면 몫이 14, 딱 나누어 떨어질 때만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자, 언제까지 나누냐면 소수가 될 때까지 나누는데 14는 여러분 소수가 아니죠. 약수가 7이라는 약수를 또 갖고 있기 때문에 소수가 아니에요. 그럼 계속 또 나누세요. 자, 2로 또 나누시면 2, 7에 14 해서 여기 나오는 7이 소수가 되었죠. 자, 여기까지 나누시는 거예요. 자, 그럼 28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떻게 곱해져 있냐면 2 곱하기 2 곱하기 7 이런 식으로 곱셈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자, 근데 여기에서 같은 숫자를 2번 곱했죠? 이거 우리 처음에 했던 거듭제곱을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하셔야 돼요. 자, 거듭제곱을 이용하면 2가 2번 곱해져 있으니까 2의 제곱이라고 쓰시는 거죠. 자, 곱하기 7 이런 식으로 28이라고 하는 자연수를 소수들만의 곱으로 표현을 하는 것을 소인수 분해라고 합니다.
자, 하나 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엔 36을 소인수 분해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계속 또 나눠주실 건데요. 2로 나누세요. 그러면 18이 되고 어디까지 나누냐면 계속 소수가 될 때까지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번 나누시고요. 2, 9, 18. 자, 그 다음 이번엔 3으로 나눌 수 있겠죠? 3, 3, 9 했을 때 36은 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3으로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36이라고 하는 수는 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3을 하면 36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자, 이렇게 소수들만의 곱으로 자연수를 표현을 해주시고, 자, 정리 한 번 더. 우리가 거듭 제곱을 배웠기 때문에 같은 수를 이렇게 쭈르륵 나열하는 것은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2가 2번 곱해져 있으면 2의 제곱이라고 있습니다. 3번이면 세제곱, 4번이면 4제곱 이렇게. 자, 3도 2번 곱해져 있어요. 그럼 3의 제곱. 자, 이런 식으로 소수들의 곱으로 표현을 하시고 거듭 제곱의 표현까지 정리하시면 36이라고 하는 자연수를 소인수 분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인수 분해하는 방법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기출문제에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냐면 어떠한 자연수를 옳게 소인수 분해한 것을 고르세요.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인수 분해하는 방법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소인수 분해를 할 때 이렇게 밑으로만 나누지 마시고 옆으로 나누는 방법도 있거든요. 자, 똑같이 28이라고 하는 자연수를 소인수 분해할 때 옆으로 이렇게 쪼개 가셔도 되는 거예요. 대신에 소수로만 쪼개셔야 되겠죠. 자, 28을 2 곱하기 14로 쪼갰을 때 이 아이는 이제 소수니까 자, 14라는 애를 또 계속 나누는 거예요. 2, 7에 14. 자, 이런 식으로. 자, 해서 모두 소수가 되었다면 얘네들 모두 곱해서 28이 되는 거죠. 2 곱하기 2 곱하기 7 해서 아까와 같은 결과로 소인수 분해를 하셔도 되고요. 자, 이번에는 36 같은 방법으로 해볼게요. 36을 처음에 2로 나누지 않으셔도 돼요. 소수로 나눠도 되니까 3으로 나누셔도 돼요. 자, 그럼 이번엔 3으로 나눠볼까요? 그럼 3과 11을 곱해서 36이 되고요. 자, 11을 다시 2와 6으로 쪼개시고 6을 또 다시 2와 3으로 이렇게 쪼개셨을 때 36은 3, 2, 3을 곱해서 나타낸 숫자니까 2가 2개, 3이 2개 있죠? 그래서 36을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라고 소인수 분해를 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되셨나요? 자, 하나만 더 연습을 해보고 소인수 분해를 마치도록 할 텐데, 자, 이번에는 120이라고 하는 숫자를 소인수 분해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자연수를 처음에 여러분 3으로 나누셔도 되고 2로 나눠도 되고 5로 나눠도 되겠죠? 자, 저는 2로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60이 되고 2로 또 한 번 나누시고요. 30이 되고, 자, 2로 또 나누시면 15가 되고요. 3으로 나누면 5가 되는데 이때 나온 숫자가 소수가 된다면 여기까지 나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120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2, 3, 5 이렇게 되어 있죠?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5인데, 자, 여러분 다음부터는 이거를 쭉 쓰지 마시고 2가 3개 있으니까 여기서 바로 거듭 제곱의 표현으로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2의 세제곱, 2가 3번 곱해져 있다라는 뜻인 거죠. 곱하기 3 곱하기 5라고 해서 120이라고 하는 자연수를 소인수 분해하게 된 거예요. 자, 소인수 분해하는 방법 이제 조금 아시겠나요? 자, 방법도 중요한데요. 뜻을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죠. 소인수 분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연수를 소수인 값수로 계속 분해하는 거예요. 자, 이때 120은 어떤 소수를 갖고 있냐면 2와 3과 5라고 하는 소수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얘네들을 120은 2와 3과 5라고 하는 소수를 가지고 있을 때 120의 소인수라고 부를 거예요. 소수인 인수라는 뜻인데, 자, 여러분 그냥 소인수라고까지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여러분 5번에 소인수 분해하는 거 체크해 주시고 그 밑에 6번에 파란 글씨로 소수라고 나와 있는데요. 소수가 아니라 소인수
라고 나와 있는 게 지금 교재에 잘못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28의 소인수가 2와 7이라고 하는 것, 소수가 아니라 소인수로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단원에 나오는 이 자연수 파트에 나오는 것은 사실은 소인수 분해를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 처음에 여러분 뭐 배웠어요? 거듭제곱 표현하는 거 배우셨죠? 왜냐하면 소인수 분해하고 똑같은 이런 식으로 숫자가 나왔을 때 얘를 간단히 표현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소수에 대한 개념도 배웠죠. 소인수 분해를 하려면 소수로만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어떤 아이들이 소수인지도 배웠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소인수 분해하는 방법을 잘 정리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 내용이 거의 주예요. 그 뒤에 나오는 여러분 두 번째 약수와 배수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이라서 크게 뭐 봐야 할 부분은 많이 없거든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약수와 배수 부분도 같이 보시면요. 약수와 배수는 여러분들이 구하실 수만 있으면 되죠. 자, 해서 두 번째 약수와 배수는 교재에 나와 있는 숫자들의 약수, 배수만 한번 같이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 약수는 이제 10의 약수를 구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 나머지가 없도록 나누어 떨어뜨리는 수죠. 자, 그래서 약수는요, 여러분 10의 약수는 항상 모든 수는요 1과 자기 자신을 약수로 가지고 있어요. 자, 1과 10이 약수고 그 다음에 2로도 나누어 떨어지고 5로도 나누어 떨어지죠. 자, 그럼 여기서 하나 제가 물어보는 것은 10은 그러면 소수인가요? 라고 했을 때 그렇죠. 아니죠. 자, 왜냐하면 1과 자기 자신 말고도 다른 것을 약수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수를 뭐라고 불렀었냐면 합성수라고 불렀어요. 소수가 아니라 합성수라고 불렀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배수에 대한 표현인데요. 4의 배수를 한번 볼까요? 4의 배수는 여러분 그냥 4단 외우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4, 그 다음에 4, 2, 8, 4, 3, 12, 4, 4, 16 해서 자, 계속 숫자를 곱해 나가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약수는 항상 몇 개, 이렇게 유한계로 정해져 있는데 배수는요, 몇 개인지 몰라요. 무수히 많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차이도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여러분 공약수, 공배수에 대한 표현이 나옵니다. 자, 공약수는요, 12와 20의 공약수를 한번 볼게요. 공약수에서는 12와 20의 공약수를 볼 때 일단 12의 약수를 먼저 보세요. 12는 역시 합성수인데 1과 12, 그 다음에 짝이 되는 게 2, 6, 12, 그 다음에 3, 4, 12 해서 6개의 약수를 가지고 있고요. 자, 20은요. 1과 20, 그 다음에 2와 10, 그 다음에 4와 5 해서 역시 6개의 약수를 가지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공통이 되는 약수를 골라주시는 거예요. 자, 보시면 1 공통이죠. 2와 2도 공통이고요. 4도 공통이에요. 또 공통인 약수가 있나요? 아니죠. 자, 그래서 12와 20의 공약수는 뭐가 되냐면 각각의 약수 중에서 공통인 약수를 고르시는 거예요. 해서 1, 2, 4가 되고 이때 가장 큰 공약수 4죠.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최대 공약수라고 부릅니다. 최대 공약수라고 해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공배수는 각각의 배수 중에서 공통인 배수를 고르는 거고 그 중에는 제일 작은 게 존재하겠죠. 그래서 최소 공배수라고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4와 9의 공약수를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자, 4는 약수가 1, 2, 4이고요. 그 다음에 9는 약수가 1, 3, 9예요. 그래서 두 수의 공통인 약수를 찾아봤더니 1밖에 없어요. 자, 어떤 두 수를 갖다 대던 1은 무조건 각 모든 수의 약수기 때문에 공약수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어떤 두 수의 공약수를 골랐을 때 1밖에 없으면 얘네들을 뭐라고 하냐면 이 두 수를 서로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서로소라고 하는 용어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12와 20은 여러분 서로소인가요? 아니죠. 공약수가 1 말고도 존재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러분 20과 뭐를 해볼까요? 9는 서로세인가요? 20과 9는 공약수를 계산을 해봤을 때 1밖에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이런 애들을 20과 9도 역시 서로소라고 부릅니다. 해서 서로소에 대한 개념도 같이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공배수 제가 아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교재에는 4와 6의 공배수가 있어요. 그래서 4와 6의 공배수는 각각의 배수를 계산을 해봤을 때 얘는 4, 8, 12, 16 자 이런 식으로 얘는 6, 12, 18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공통인 배수가 12가 있고 그 다음에 24가 있을 거고 쭉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배수에 대한 개념은 역시 공배수가 몇 개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무수히 많이 주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숫자가 계속 커지니까 최대, 제일 큰 공배수는 존재하지 않겠죠. 그래서 공배수에서는 제일 작은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애들을 최소 공배수라고 하는 거예요. 최대 공배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공약수에서는 제일 큰 공약수를 물어보지 최소 공약수는 물어보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최소 공약수는 어차피 1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최소 공약수는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약수일 때는 제일 큰 것을 물어보고요. 공배수일 때는 제일 작은 것을 물어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 자 배수, 약수, 배수에 대한 개념들도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 구하는 그 두 가지 방법이 나와 있는데 자, 이 방법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긴 할 텐데 여기서 이 방법대로 구하는 게 잘 안 되시면 아까처럼 이렇게 그냥 쭉 다 나열해서 구하시는 방법도 좋아요. 왜냐하면 이걸 구하는 것까지 그렇게 막 어렵게 문제가 출제되지는 않기 때문에 자, 알고 있으시면 좋겠지만 꼭 이렇게 풀어야 되는 문제는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일이 나열해서 구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자, 근데 교재에 나와 있는 방법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12와 20을 공약수를 구할 때에는 자, 공통인 약수니까 동시에 나눠줘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2 같은 거는 동시에 나눌 수 있죠. 여러분 3은 되나요? 3은 11을 나눌 수는 있지만 20을 나눌 수는 없기 때문에 3으로 나누면 안 되고 공통으로 나눌 수 있는 것으로 나눠주시는 거예요. 얘는 2, 6, 10이고 얘는 10이죠. 자, 또 한 번 2로 나눠주시면 2, 3은 6, 2, 5, 10 해서 더 이상 같이 나눌 수 없을 때 자, 이 두 수를 뭐라고 하냐면 서로소라고 하겠죠. 서로소가 나올 때까지 계속 나눠줬을 때 여기에서 최대 공약수는 계속 같이 나눠준 최대 공약수는 여기 있는 값이 되는 거예요. 2가 두 번 있죠? 그래서 2의 제곱이에요. 얘는 2를 두 번 곱한다는 뜻이니까 최대 공약수는 4가 되고요. 여기서 최소 공배수는 어떻게 계산을 하시면 되냐면 최소 공배수는 여기 있는 애들을 다 곱해주시면 돼요. 해서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를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방법 한 번만 그냥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소인수분해를 이용을 해서 나타내는 방법은 자, 12와 20을 소인수분해 합니다. 소인수분해 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직접 하시고 자, 결과만 보시면 얘는 2의 제곱 곱하기 3, 4, 3, 10이죠. 그 다음 얘는 2의 제곱 곱하기 5예요. 4, 5, 20. 했을 때 여기서 소인수분해를 해서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은요. 공통인 약수이니까 두 소수에서 공통인 것만 꺼내는 거예요. 자, 얘는 2가 두 번 곱해져 있고 얘도 2가 두 번 곱해져 있기 때문에 공통인 것은 2가 두 번인 거. 요거밖에 없는 거예요. 자, 3은 밑에 없죠? 5도 위에 없기 때문에 공통인 게 아니라서 요것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최소 공배수는 뭐냐면요. 각각 가지고 있는 소인수를 다 느려뜨려 놓는 거예요.
자, 2의 제곱, 그 다음에 3도 있고 5도 있죠? 이걸 쭉 다 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최소 공배수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그 방법에 보시면 최대 공약수는 공통의 소인수 중에서 지수가 작은 것들만 모아서 곱한다. 자, 여기 있는 것을 지수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2하고 2 똑같을 때에는 똑같은 걸 그냥 써주시면 돼요. 다를 때에는 더 작은 걸 쓰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최소 공배수는 공통의 소인수일 때에는 지수가 큰 걸 꺼내고 공통의 소인수가 아니더라도 꺼내어 서로 곱한다라고 되어 있죠. 3과 5는 공통의 소인수가 아니지만 꺼내서 다 곱해주시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하나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떠한 자연수를 소인수분해 했더니요.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였다라고 해볼게요. 또 어떤 수를 소인수분해 해봤더니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7이었다라고 한다면 두 수의 최대 공약수는 얼마냐면 2가 3번 곱해져 있고 2가 2번 곱해져 있으니까 공통인 것은 2가 2번만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2의 제곱 써주시는 거, 작은 걸 쓰는 거예요. 얘는 2번 곱해졌고 3번 곱해졌으니까 2번까지만 공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이 2번 곱해져 있고 얘는 3이 1번 곱해져 있는 거라서 공통인 걸 꺼내려면 3만 하나 이렇게 써주시는 거예요. 5하고 7은 공통이 아니기 때문에 이 값이 최대 공약수가 되고 그 다음 최소 공배수는 공통인 거가 아니라 큰 걸 쓰는 거라 그랬죠. 2의 세제곱 곱하기 얘는 더 큰 거 3의 제곱 쓰시고요. 공통인 소수가 아닌 것은 다 갖다 꺼내서 이렇게 써주시는 거예요. 자, 이 방법도 여러분 알고 계시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12와 20의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는 각각의 공약수와 공배수를 구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충분히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굳이 쓰진 않으셔도 되지만 알고 계시면 좋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활용에 대한 부분은요. 여러분 활용에 대한 부분은 거의 출제가 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시고 이런 내용이 있구나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앞으로 수업을 하면서 교재에 있는 내용인데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가는 것들이 있으면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거나 기출된 적이 없기 때문에 보실 필요가 없는 내용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해서 여러분 거기 또 넘겨보시면 예상 문제 8문항이 나오죠? 자, 간단하게 예상 문제 몇 개만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시면요. 여러분 이 화면에 나와 있는 문제가 잘 안 보이시면 책에 있는 문제 그대로 똑같은 거기 때문에 책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수의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가 다르게 짝지어진 것인데 두 수가 소인수 분해가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왔죠? 그럼 제가 방금 설명한 그 방법대로 계산을 하시면 처음에 나와 있는 수는 2의 제곱 곱하기 그 다음에 3의 제곱 곱하기 5라고 하는 자연수이고요. 자, 그 다음에 2의 세제곱 곱하기 3 곱하기 7이라고 하는 자연수네요. 자, 이때 최대 공약수부터 계산을 해보시면 2의 작은 거 쓰는 거니까 제곱 3, 자, 요렇게 얘가 최대 공약수고요. 그 다음에 최소 공배수는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있는 거 다 써주시는 거예요. 자, 요렇게 해서 올바르게 짝지어진 거 4번 되시죠?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되고, 자, 2번은 제가 자연수를 소수와 합성수 그리고 1 이렇게 3개로 분류할 수 있다고 했어요. 자, 앞으로 여러분들이 소인수 분해를 하시기 위해서는 소수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게 있으셔야 되는데, 자, 이 보기 중에 소수인 것은요, 여러분 2 밖에 없죠? 여기서 3번과 4번에 나와 있는 4와 8은 약수가 또 다른 게 있기 때문에 저런 수를 합성수라고 하고요. 자, 1번에 나와 있는 1은 소수도 합성수도 아닌 그냥 1 이렇게 따로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수인 것은 2번이 되고요. 자, 3번 같은 문제가 실제로 이제 기출문제에 많이 나오는 문제 스타일입니다. 자, 3번을 그래서 자, 별표를 좀 쳐주시고요. 3번에서 60을 바르게 소인수분해한 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런데 60을 여러분 소인수분해 하기 전에 보기를 먼저 보시고,
자, 분명히 소수인 걸로 제가 곱을 표현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소수가 아닌 예를 들어 10 이런 것들이 곱해져 있다. 그럼 얘 바로 답이 아니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4가 소수가 아니죠? 그럼 얘는 소인수분해 한 게 아닌 거예요. 마찬가지로 4번에도 6과 10이 둘 다 소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소인수분해 60이라는 걸 떠나서 일단 소인수분해 자체가 된 게 아니라서 다 보기에서 제외해 주시고 3번만 골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죠? 자, 실제로 60을 소인수분해 해보시면 2로 나누세요. 그 다음에 30. 또 2로 나누시면 15. 그 다음에 또 3으로 나누시면 3, 5, 15 해서 2가 2개, 3, 5. 따라서 60이라는 것은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소인수 분해한 3번이 맞는 거죠? 자, 이렇게 소인수 분해를 직접 하실 수 있어야 되지만 하기 전에도 보기에서 이미 소수가 아닌 합성수가 곱해져 있다면 그럼 바로 오답 처리를 해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자, 3번이 실제로 제일 중요한 문제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다음 중 합성수인 것은 나와 있는데 여러분 여기 3은 소수죠. 1은 소수도 합성수도 아니고 그 다음에 2는 소수고 4번이 되겠죠. 그래서 합성수는 간단하게 4번 골라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다음 중 서로소가 아닌 것은 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서로소는 두 수의 공약수를 구해봤을 때 공약수가 1밖에 없는 수, 이것을 이제 서로수라고 합니다. 자, 그럼 보시면 1과 12, 공약수 당연히 1밖에 없고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4번은 공약수가 1도 있지만 11이라고 하는 공약수도 있기 때문에 서로소 관계인 숫자는 아닌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번에 최대 공약수가 20인 두 수가 있는데 이때 두 수의 공약수는 자, 그럼 여기서 어떤 두 수의 최대 공약수가 20이면요. 이 두 수의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를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20의 약수. 이렇게. 자, 그래서 보기에서는 1번이 20의 약수가 나와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두 수가 있는데 두 수의 이번에는 최소 공배수가 6이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그 두 수의 공배수들은 뭐가 되냐면 6의 배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6, 12, 18 쭉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 내용 부분에 나와 있는 거니까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7번 보시면 100의 약수의 개수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실제로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그러한 공식이 있는데 여기서는 제가 공식은 설명해 드리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굳이 또 외우면서 기억하기엔 좀 너무 힘드실 거니까 이거 말고 여러분들이 기억할 게 많으니까 자, 약수의 개수 문제가 나오면 그냥 여러분 100의 약수를 쭉 다 나열을 하세요. 그래서 그것이 몇 개인지 실질적으로 구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100의 약수는요. 1도 있고 100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2도 있고 50도 있을 거고요. 4로도 나누어 떨어지죠. 세트가 되는 게 25예요. 5로도 나누어 떨어지고 20이에요. 또 뭐가 있냐면 10 곱하기 10은 100이니까 10도 약수를 갖고 있습니다. 해서 약수를 다 구해보시고 얘네들이 모두 9개니까 답을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푸실 때 8번 문제 조금 어려우셨을 수도 있을 텐데 8번 같은 문제가 실제로 많이 나오진 않기 때문에 조금 괜찮으실 것 같거든요. 자, 이제 문제를 이제 보시면 가로가 100, 세로, 높이 각각의 상자 모양의 탑이 있어요. 자, 큰 여러분 그 직육면체를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자, 이때 가로가 100이고 세로가 120, 그 다음에 높이가 50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안에를 가능한 큰 주사위 모양, 그러니까 주사위는 여러분 정육면체거든요. 큰 주사위를 가득 채웠을 때 상자가 모두 몇 개 필요하냐라고 하는 거죠. 자, 가로, 세로, 높이가 완전히 다 똑같은 게 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가로의 길이는 100의 약수이면서 세로는 125의 약수이면서 50의 약수여야 돼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크기가 들어가야 되니까 최대 공약수를 구하시면 되겠죠.
자, 각각의 약수를 다 써보시고 세 수의 공약수 중에 제일 큰 게 여러분 25가 돼요. 그 뜻은 25짜리가 여기는 4칸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5칸이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높이 2칸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모양을 계속 여기다 채워 놓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했을 때 모두 몇 개가 필요하냐면 가로가 4개, 그 다음 세로가 5개, 높이가 2개 해서 모두 곱하시면 40개에 해당하는 그 상자가 필요한데 여러분 8번 문제는 좀 한번 쭉 다시 한번 이해해 보시고 활용 중에서 어려운 문제긴 한데 사실은 활용에 대한 문제보단 앞에서처럼 단순하게 소인수분해를 하시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출문제가 나오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소인수분해 하는 것을 여러 번 연습하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여기 일단은 자연수까지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 제일 중요한 거 꼭 기억해야 하는 거 소인수분해 할 수 있는지 그것만 여러분 잘 점검하시고 자 다음 시간에 우리 2강 정수와 유리수 단원에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